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제발 양보하지 마시고요. 쟁취하셔야겠네요. 내 권리는 찾아라. 또 양보하시고 나면 나중에 뒤돌아서 그냥 속상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양띠분들의 신년 운세도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양띠분들 신년 운세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23년도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네, 이 양띠분들이 23년도에는 그냥 중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새로운 일에 그 직장이 없던 분들은 직장이 생길 수도 있었고요. 그냥 원래부터 만인간들에게 인기가 좀 있는 사주예요, 이 양띠분들이. 그러나 신중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케어를 하고 지내왔던, 다른 때랑 틀리게 그게 조금 색깔이 더 심했던, 그리고 안 좋은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을 해서 왔던 좀 경사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약간 좀 하고 계셨던 일 쪽에서 네.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했지만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잘 풀렸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양띠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아무래도 신년 운세겠죠. 네. 양띠분들 신년 운세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떤 변화와 기회들이 뭐 찾아올 걸로 보이시나요, 선생님? 이 양띠분들 올해 운세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경고망동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날개 피고 달리세요. 예를 들어서 이 양띠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일이 아닌 남의 일로도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사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화개살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는 선비처럼 배고파도 말을 못해, 배고파도 머리 못 숙여, 그냥 말 그대로 선비.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 거를 너무 따지는 이 양면성을 굉장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양띠분들이신데요. 네네네. 올해는 그냥 꼴리는 대로 하세요. 네, 꼴리는 정도 대로. 그래도 되나요? 네,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편안해져요. 올해가 딱 되면은 용띠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괜히 내가 마음이 즐겁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뭘 해도 될 것 같고 뭘 노력을 굳이 안 해도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운이 있고, 네네. 뭐라 그러죠? 이거를 내가 노력 안 한 금전? 내가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얻는 금전. 이건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든지, 응?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투자했던 곳에서 그게 조금 큰 돈이 돼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금전운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설설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래서 금전운도 좋고요. 애정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금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정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을 했다면 움직이셔도 되는 해운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 안에서 이제 34살의 신미년생들, 굉장히 이제 좀 양띠 중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물, 불을 분명히 가려서 이제 뭐 아니면 도를 찾는 분들이신데, 안 좋은 시기를 뛰어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작년에 이제 동지 섣달이 조금 불안 요소를 띠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에 남이 대신 칭찬을 받았다, 그럼 큰 소리 내세요. 왜 내가 칭찬받을 일을 남에게 주느냐. 그 큰 소리 내는 거에서 오히려 내가 얻을 게 2배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이제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앉아서 계속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 몸이 무겁고 이랬다면은 기본적인 나의 몸 안에 오행의 성질이 좋아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요. 만리타국에 이제 여행 삼아 갔다 오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상대의 배우자가 나에게 맞느냐, 요거를 조금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올해는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정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달러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만약에 내가 살 거주
하는 집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사업의 문서를 가지고 내가 가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절로 수절로 될 것이다. 할머니 말씀이 그러시고요. 46의 김년생 분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조금 해가면서 살아오셨다, 지금까지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았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내가 치장하고 싶은 거, 하다못해 내가 뭐 이렇게 그 취미생활로 뭔가 크게 돈을 쓰면서 뭔가를 쟁취하고 싶다 하는 거를 조금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금전에 비해서 나가는 금전이 많아질 수가 있는 해운년이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갈 금전이 많으면 그거 나가기 전에 내가 다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해운년은 그렇게 하시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는 형국이 된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분들은 올해 5월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대장질환 쪽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볍게 용종을 띄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걸 만약에 올해 묵혔다. 그러면 연말이 가시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해서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정사에 관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싸움이 없이 협의가 잘 되고 가정에 큰 이변이 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로 밥상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 반찬이 너무 짜.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조그만 일로 남들하고 시비송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남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라. 내가 먼저 말하기 이전에 상대의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30%만 하신다 그러면 뭐 크게 인간하고 이별을 한다든지 내가 말실수를 해서 망신구설이 일어났어요 라는 얘기를 안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매사에 조금 나를 조금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낮춰가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8의 정민년생 분들 사람에게 정이 많고 사람에게 늘 친절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친절하게 했지만 내가 득이 되는 인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떤 귀인이나 이런 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형국이다. 옆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발 양보하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회사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나라 관직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직이나 선생님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번에도 뒤로 밀려나지 마시고 보직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는 내년에 해운년에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될 것이다. 병환질환 쪽으로는 이게 그냥 눈만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이름 있는 병으로 될 것이다. 뭐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아니면은 어떤 뭐 심한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력적으로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쪽 뭐 비염으로 인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나를 귀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없어요. 앞서서 얘기한 거는 원래 있던 조직이나 원래 있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네가 올라가거라 이런 형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에게는 눈을 안 돌리셨으면 좋겠고 금전의 복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꾸준히 갈 겁니다. 이분들은 예, 꾸준히 갈 거니까 모험만 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지속해서 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유산을 받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문제 유산 받는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제발 양보하지 마시고요. 쟁취하셔야겠네요. 내 권리는 찾아라. 또 양보하시고 나면 나중에 뒤돌아서 그냥 속상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산 상속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드시 꼭 받아 챙겨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70살의 일민여생 분들은 조금 자손이나 가족들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70살인데도 불구하고 재력을 갖추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투자해 주세요. 뭔가 해주세요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올 건데요. 7, 8월 달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을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만약에 내가 사람을 믿고 아니면 자식을 믿고 조금 투자했던 돈에서 빠른 시간 안에 나한테 되돌아올 금전이 3배가 되신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양띠분들의 신년운세 이야기 나눠보았고 네. 선생님 말씀처럼 올해는 좀 쟁취하시면은 더 좀 금전이든 뭐 건강 다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사에 욕심을 내시면 됩니다. 네네. 양띠분 올 한해는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